자, 오늘은 IT 및 의료산업 분야에서 그 에크로벳 11을 활용해서 빠르고 쉬운 데이터 문서 정리 비법을 알아볼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젠다대로 첫 번째, IT 및 의료산업에서 PDF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8가지 정도를 제안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능들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머지 3가지 기능을 조금 더 상세히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물론 IT 분야는 사실 모든 산업군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특별히 구분을 짓지는 않았고요. 의료산업 분야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이제 좀 PDF 다루는 문서 능력을 좀 더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첫 번째로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자면 기업 내부로,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PDF 파일을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특히 그 병원 같은 경우는 교수진들의 그 연구 논문 자료라든지 그런 연구 자료, 또 이제 간호사와 또 이제 의료 부분에도 병원에도 한 가지 분야의 그 직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PDF를 알맞은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또 그런 이제 고객 관리라든지 또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에 대한 그런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보관이나 발송이나 제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즘은 이 IT나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문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RI나 CT 촬영 많이 하시죠? CT 촬영하시거나 또는 MRI 촬영한 그 자료, 영상 자료죠? 이런 영상 자료를 수정을 한다든지 또는 그 영상 자료 자체 내에 어떤 프레임 단위로 그 주석을 달아서 표현을 한다든지 체킹이나 마킹 업무를 통해서 또 다른 내외부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총괄하는 이 IT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들에서 에크로벳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함께 활용을 할 때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도출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IT라고 해서 좀 많이 이제 이런 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이제 홍보부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병원이나 뭐 이런 도서관, 이런 부분에서는 병원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홍보 문구나 또는 이제 도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또한 이제 홍보부에서는 자체 브로셔, 그리고 의료 장비 매뉴얼, 또 의료 장비에 대한 이제 표현, 아까 이제 동영상 말씀드렸는데 동영상이나 3D 그런 이미지들로 여러 가지 이제 리치 미디어를 넣어서 PDF를 활용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에크로벳 기능에 총 8가지를 제가 좀 이제 쏙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PDF를 여러분들 아까 설문응답에서 재변환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에서 진행했던 내용으로요. 이 PDF 재변환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논문을 참고한다든지 또는 그 논문 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어떻게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보고서 등을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서 또 문서를 작성하시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따가 배울 고급 검색입니다. 어드밴스드 서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파일들이 특히 이제 의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이제 국내 자료 아니더라도 해외 자료도 굉장히 많은 그런 PDF 문서들을 이제 보관하실 수도 있고, 또 PDF 문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파일들도 모두 이제 다루셔서 이제 그것들을 분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목록으로 나열을 해두셔서 그걸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찾아서 쓰셔야 되는데요. 이 찾을 때 우리가 파일을 하나하나씩 열고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뭐 이렇게 찾는 방식은 이제 지나간 방법이고요. 앞으로 에크로벳을 통해서는 폴더 단위로 한꺼번에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살짝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초음파 사진에 여러분들 이렇게 초음파 그 중간 프레임에다가 주석을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아가 2주차인지 4주차인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양호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체킹을 그 환자나 간호사와 함께 협업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PDF 전자문서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 취합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병원 내에서나 또는 외부에서 설문조사라던가 또는 이제 제품 평가, 그리고 이제 현재 뭐 병원에 새로운 기기가 도입이 됐으면 그런 새로운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병원 내부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하고, 혹은 고객의 소리를 이제 들어서 그 고객의 소리를 취합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양식과 응답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치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3D나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 내부 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어떤 이제 그 장비들을 이렇게 3D나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것들도 함께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마지막은 아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이런 포트폴리오나 또는 이제 파일을 결합해서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하시게 되겠죠. 보관을 이때 잘 해주셔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검색을 컨트롤 F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내부적으로만 차근차근 쌓아진다고 해서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또는 이제 취합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급 검색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와 파일 결합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문서 관련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1년 그 과정들을 이런 이제 일종의 액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요. 이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그런 자동화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폴더를 지정하고 내가 이제 외부나 이런 곳에서 받는 워드 문서,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PDF 문서들을 그냥 자동으로 PDF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전 자동은 아니고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보안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PDF 문서, 내가 이제 넣어놓은 또는 취합한, 내가 검색한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되겠죠. 지키시는 그런 과정에서 보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다음 주 세미나 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8가지로 취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IT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8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PDF 문서를 잘 다루실 수 있도록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3가지 기능을 뽑아서 지금부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쉽고 빠른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드밴스드 서치입니다. 자, 제가 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IT 의료 세미나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이 폴더 안에, 폴더 안에 이런 이제 파일들이 저는 지금 이제 2개만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도서관 그 사서로 계시는 도서를 관리하시는 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많은 하나의 폴더 안에도 수백 개가 넘는 파일들을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때 이 안에서 의료라는 단어,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관련한 그런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단어로 검색을 하고 싶으세요. 관련한 자료를 찾고 싶으신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 안에서 컨트롤 F 등을 이용해서 찾고, 만약에 여기 없어요. 그러면 닫기 하고 다시 다음번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 찾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에크로벳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단추를 눌러서 제가 에크로벳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현재 어떠한 문서도 열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메뉴에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에 고급 검색이라고 있고요. 고급 검색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 하나가 열리면서 오른쪽에는 에크로벳의 화면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 현재 문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찾는다면 그냥 현재 문서에서를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폴더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다음에 있는 모든 PDF 문서를 선택해 주시고요. 기본 옵션인 내 문서가 선택되어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바탕화면에 갈 건데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의 모든 PDF 문서를 찾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폴더를 직접 찾기 위해서 위치 찾아보기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폴더 구조가 나오고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IT 의료 세미나의 데이터 보관 및 검색이라는 첫 번째 폴더만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검색할 단어에 클릭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 저는 한번 의료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의료를 검색하시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은 있는데요. 옵션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검색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을 대상을 제가 지정한 위치라고 나와 있고요. 결과는 2개의 PDF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옆에 255개의 인스턴스라는 뜻은요. 지금 제가 여기 결과의 플러스 단추를 이렇게 펼쳐보면요. 현재 이 페이지들이 여러 개, 하나의 PDF 안에도 페이지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의료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러한 인스턴스, 그러한 객체가 255개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주죠.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줘서 기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페이지 중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C 드라이브에 헬스케어 에크로빅 프로포절 문서에 있구나 라고 해서 다시 폴더를 찾아가시는 분 없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 결과에 나온 리스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다 싶으신 또는 이제 의료라는 그런 텍스트가 들어간 어떠한 문구든지 상관없고요. 네, 클릭을 하시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화면이 제가 클릭한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파일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우측에 보시면 제가 별도로 블록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색한 텍스트가 바로 블록 지정이 되면서 내가 찾는 텍스트의 위치가 어디인지까지도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아무리 많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하더라도 일단 PDF 문서로 여러분들이 변환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어드밴스드 서치, 즉 고급 검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등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좀 유용하셨나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능은 여기였고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커멘트 앤 리뷰라고 해서요, 주석과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협업 기능을 통해서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주석을 달고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세션은 잘 봐두셔야 돼요. 퀴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문서 협업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파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러한 심장 모양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3D 파일이고요. 제가 3D 파일을 활성화하려면 클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문서 자체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심장 내부라든지 이런 3D를 여러분들이 돌려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클릭해서 각각의 위치 영역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3D물 안에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건데요. 내부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입력해 주신 주석과 외부에 있을 때 입력해 주신 주석은 조금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제가 주석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널에서 세 번째 주석이라고 보이시죠? 네, 주석 패널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주석에 관련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자, 주석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주석과 그리기 마크업이라는 이 두 가지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이 하나의 심장 3D 시퀀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즉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PDF 전자 문서를 직접 가져가서 연필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표현, 즉 여러분들의 대화를 여기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크업 도구와 상단에 보시면 스티커 노트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스티커 노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커 노트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원하는 이제 대화를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대화를 입력하실 때에는요.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 주석에 이제 상단 요 체킹박스입니다. 자, 이 체킹박스에 상단을 보시면 여러분들 PC를 시스템을 세팅할 때 나온 그 PC 이름이 여기 이제 기재가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 노트북 사용하실 때 입력한 사용자 이름인데요. 이 사용자 이름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말풍선 부분 혹은 이제 주석에 각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속성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주석에 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달아놓은 주석은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지만 이전에 달아놓은 주석의 모양은 약간 이렇게 마크 모양처럼 되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색상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정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문서에 주석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요. 이렇게 투명도나 색상 등 또는 모양을 이용해서도 구분을 지어주실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일반이라는 탭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탭에 가보시게 되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주석을 달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이름이 입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석을 배포하기 전에는 이 작성자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 의사, 000 교사 또는 000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작성자 이름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넣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측에 주석 목록을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이름을 바꾼 주석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000 의사의 대화라고 쓴 곳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여기에다 리플도 달고 싶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중간점에 보시면 검토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상대방의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문서를 통해서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상단의 주석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부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스티커 노트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그 표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티커 노트고요. 이 스티커 노트는 어도비 리더라는 모바일이나 또는 어도비 리더 PC용 무료 버전 PDF 활용하는 문서 거기에서도 스티커 노트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텍스트 강조 주석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직접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메모를 하시는 거죠. 직접 여기 문서에 직접 메모를 하고자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주석 목록에 첨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하시게 되면 첨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확장자들이 있는데요. 이 에크로벳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확장자를 거의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서요. 이 동영상, 이 지금 3D물 안에 3D 첨부 파일을 더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이렇게 심장도 좋지만 뭐 이제 간 부분도 검사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의 환자 안에, 한 명의 환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트를 같이 담아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그 진단 결과라든지 병원 방문 기록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서 안에 함께 이 첨부 파일 그 주석을 통해서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 안에도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많은 부서들의 사람들이 이제
파일을 각각 사용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만큼 또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네, 그때 이 파일 첨부나 주석 기능 등을 사용을 하시면요. 3D 주석 또는 동영상 주석, 기본적인 모든 MS 오피스 파일들 또는 PDF 파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첨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녹음 파일도 가능하고요.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5개의 파일들 중에, 이 주석들 중에서는요, 현재 직접적으로 이 문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석은 3D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3D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첨부 파일 주석을 이용해서만 이 문서에다가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문서에 직접 넣으실 수 있는 주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도장, 스탬프 도구가 있는데요. 스탬프 도구 등을 이용해서요. 특히 날짜 등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도장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날짜를 확인을 하는 그런 도장 등을 찍어주기도 하고요. 직접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있다면 병원마다 각각의 로고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병원마다의 그 로고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정의 스탬프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이미지 파일을 찾아오실 때요. 우측 하단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맨 처음 이 문서 열기 창을 여시게 되면요. 네, 제가 화면이 너무 커서 오른쪽 하단이 안 보이니까요. 좀 줄였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우측에 파일이 안 보여요. 제가 등록한 그러한 도장 파일이 안 보입니다. 이미지로 등록을 했는데요. PNG나 JPG로 등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바로 이 오른쪽 하단에 PDF라고 되어 있는 파일 포맷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신 도장 이미지의 확장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스탬프 도장은요.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는 이미지의 크기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각 텍스트의 밑줄이나 혹은 취소선 등을 그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석과 그리기 마크업 도구를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하단의 주석 목록을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주석을 받고 싶으시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먼저 자, 오른쪽에 검토의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승인을 위해 전자메일로 보내거나 전자메일 검토용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요. 바로 주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공유 검토용으로 보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2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석 파일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의견 좀 달아줘 라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보내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는 어도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즉 어도비 서버죠. 어도비의 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자체 내부 서버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특히 기업이나 병원, 뭐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IT 관리자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내부 서버를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각 사내에 서버를 가지고 계신다면 서버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디스크가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D 드라이브에 여러분들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그 폴더에 속성에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유. 네, 공유 탭에 가셔서 공유하셔가지고 어드민스트레이터나 혹은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으로 읽기 쓰기 권한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공유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런 서버 항목이 생깁니다. 네, 즉 서버의 루트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네트워크 경로를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 네트워크 경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체 내부 서버에서 자동으로 주석 수집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기 바로 공유 네트워크 폴더의 경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죠. 네, 이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네트워크 폴더에 제가 네트워크 폴더 선택했죠. 네트워크 폴더의 경로를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는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쉐어포인트 작업 영역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D 드라이브에서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폴더 자체 내에서 이렇게 공유 폴더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그러면 아이콘이 앞에 있는 부분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그 쉐어포인트 작업 영역으로 설정한 그 작업 영역 폴더를 작업 영역 위치를 가지고 제가 이거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영역 폴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져오시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 작업 영역으로 폴더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건너뛰고 여러분들께 쉐어포인트만 사용하실 줄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요. 저는 네트워크 폴더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는 그런 그 문서, 즉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셨다면요. 이렇게 공유 검토 파일을 또 이제 이 파일이죠. 지금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는 이 파일을 어떻게 배포하겠느냐라는 걸 또 질문합니다. 자, 이때 어도비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에크로벳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열려져 있으니까요. 그죠? 에크로벳을 사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로컬을 그 사본에다가 저장을 해뒀다가 그걸 나중에 수동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직접 바로 이제 공유 검토용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공유 검토용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 내 링크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메시지 첨부 파일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 메일에 링크가 잘 인식이 되시는 경우면 링크로 받으셔도 괜찮고요. 첨부 파일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여기 D 드라이브에서 네트워크 폴더로 공유로 만들어 놓은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를 사용할 이름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또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받는 사람 목록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석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는 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을 보시면 검토 최종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토 최종 기한을 이용해서요. 주석을 검토해 달라라고 해놓고 피드백을 무기한으로 넣는다면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분들도 지치시고 또 이제 이 수집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 즉 의견을 주셔야 되는 분들도 이제 까먹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기한을 정해주시고 메일을 보내실 때 여기 이 내용 부분 여러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 주석에 대해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취업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공유 검토용으로 만든 그런 이제 파일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자, 배포를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현재 배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 없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요. 이 부분은 닫고 미리 준비한 파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메일을 이제 아까 보셨죠? 메일을 보냈고요. 그 메일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에 링크나 또 혹은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고요. 제가 이 링크를 따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런 노란 줄이 하나 표시가 되면서요. 할 말을, 피드백을 여기에 주석으로서 게시를 하고, 추가를 하고, 제가 주석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주석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이때 지금 이 문서는 여러분들 배포를 받은 문서잖아요. 즉, 이제 사용자를 지정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요. 이때에는 여러분들 사용자 이름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바꿀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이라고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제가 지금 피드백이라고 넣은 거 보이시죠? 자, 피드백이라고 넣었는데요. 이 피드백이라는 주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 추가를 더 하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어시스트 대신이라는 요제 여러 가지 주석 폴더도 또 이제 주석, 3D 주석이죠. 주석 안에 이제 3D를 넣은 그런 주석인데요.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응답, 리플라이라고 하죠. 응답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그런 이제 주석을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주석을 제가 2개를 달았죠. 자, 주석을 2개를 달고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분께 보내야 되겠죠. 문서를 보낸 분한테. 자, 그때는 이 문서에 노란 줄이 생겨있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주석 게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게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2개의 새로운 주석이 게시가 되었다는 문구가 보여지게 되고요. 지금 이분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주석을 달아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지 않고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응답 없음이 되었던 그 파일입니다. 네, 그 파일에 이렇게 검토자가 총 제가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3명이란 뜻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의 점토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새 주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주석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검토를 새로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검토 추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검토에 대한 주석이나 또는 이 검토에 대한 주석을 한번 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적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주석을 확인을 하셔서 여기 우측에 주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런 주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버의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다 정상으로 작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상으로 작업된 그러한 주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석을 서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주석이 지금 제가 그 서버를 좀 여러분들 다른 서버로 만들어 줘가지고요. 네, 이 부분은 주석 추적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종 기한을 여러분들께서 추가하신다든지 혹은 검토자를 제가 아까 2명만 초대를 했는데 몇 명을 더 초대하겠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검토자를 추가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주석의 피드백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석을 통한 협업 부분을 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다리시던 퀴즈 시간이 나오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에크로벳에서 문서에 직접 사용 가능한 주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주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추가는 안 되지만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그 다른 주석을 통해서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의 종류가 하나 있었죠. 자, 1번 스티커 주석, 2번 첨부 파일 주석, 3번 3D 주석, 4번 스탬프 주석이 있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참석해주신 성함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 성함과 정답을 함께 그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호가 이번엔 좀 바뀌었네요. 070-7018-1990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퀴즈에서는 두 분께, 선착순 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는 여러분들 마저 정답을 맞춰주시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이네요. 양식과 배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 취합이죠. 취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배포 및 취합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양식 문서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 양식 문서는요,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 아까는 주석할 때 여러분들 노란색 줄이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가끔가다 에크로벳에서는요, 이 하늘색 줄이 또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늘색 줄은 PDF-A라는 그 문서의 표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수정할 수 없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하늘색 바가 생기고요. 아까 보셨던 그 주석을 통한 배포. 지금 현재 이 문서는 주석을 기다리고 있는 문서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문서다라고 표시해주는 부분은 바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 화면은요, 보라색 바는 여러분들 양식 문서를 만들어주는 라인 문서는 양식 문서다. 그러니까 배포를 하고 취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문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칸들을 직접 양식 필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작성을 한 것이고요. 이거는 도구에 가셔서요, 도구 패널에 양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요, 제가 편집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만들기 단추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만들기 단추를 이용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작성된 상태에서 하시려면 폼 센트럴이라는 온라인 양식 기능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문서에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워드나 한글 문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런 일부 영역 부분만 필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 문서에서 작성을 선택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는 지금 현재 체크를 하게 되면요, 첫 번째 필드를 체크한 순간 마지막 칸을 보시면 20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연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평가나 이런 문서들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여기 편집을 한번 눌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편집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 각각의 영역들은, 상자들은 다 필드라는 것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필드 목록이 현재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필드 등을 통해서 제가 만든 이 텍스트 2번 같은 경우는요, 선택하고 우측 단추를 눌러서 속성을 들어가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혹은 이 안에 들어갈 텍스트의 크기, 텍스트의 폰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세히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연산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이런 다음 값에 대한 합이나 곱, 평균,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간단한 이런 문서들을 그 연산이죠. 네, 연산들을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산을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 단추를 눌러주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나열한 이 필드들이 쭉 생성이 되면서 저는 지금 여기 첫 번째 체크박스 1번부터 체크박스 1.9번까지 전부 더해라, 체크한 것을 더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해 넣은 이런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새 필드 추가라고 있는데요. 새 필드 추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필드 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텍스트 필드는 당연히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고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숫자 등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체크박스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배점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체크박스 중에서 2개 이상의 동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디오 단추는 여러분들 그 시험지 특히 만드실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만 체크가 되면 나머지는 체크가 해제가 돼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이런 옵션 단추인 라디오 단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드롭다운이나 목록 상자는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서명이나 바코드도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를 직접 해보시면 어떤 부분인지 더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저는 이 애크로벳 11에서 에코사인 양식으로도 또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새 필드 추가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필드들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에코사인 양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양식 문서를 서명 위주로 할 수 있는 필드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사인 양식으로 변환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기존에 만들어진 양식은 모두 제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에코사인 양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에코사인 양식은 다른 문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처럼 제가 연습한 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문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편집에 에코사인 양식으로 변환을 눌러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 필드 추가를 누르게 되면요. 어때요? 아까와는 다른 메뉴들이 생성이 되죠? 네. 아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식 문서고요. 양식 필드였고요. 지금은 에코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필드인데요. 이 서명은 여러분들이 서명하실 때 보이시는 뭐 블록이라든지 머리 글자라든지 제목, 회사 이름, 전자메일,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넣어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서명을 해야 되는 그 필드를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기능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에코사인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어도비 아이디 패스워드는 일단 배제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폼 센트럴 부분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도구에 양식을 갖는데요. 이제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즉 배포하고자 하는, 취합하고자 하는 그런 문서를 작성 완성을 하셨다면 배포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디스트리뷰트하죠. 네, 배포를 통해서 이 양식에 취합을 해달라고 이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폼 센트럴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온라인 양식 기능을 도움을 받게 돼서 최대 이제 취합을 50명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희 그 애크로벳만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문서를 내보내게 되면요. 즉 배포할 때 제가 내부 서버를 활용을 하고요. 만약에 내부 서버에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을 누르게 되면요. 이때 저희가 아까 설정한 그 네트워크 폴더를 이용해서 설정을 배포하는 방식은 아까 주석에서 보셨던 방법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지정해서 보내시게 되면 아까 폼 센트럴을 통해서는 50명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크로벳을 이용하시게 되면 최대 500명까지 그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배포를 통해 방금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까 주석 보내듯이 내부 서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양식에 대해서 응답을 작성해 달라는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뭐 몇 개만 체크를 해서요. 이렇게 양식 제출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응답이 전송되었다고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까 그 내부 서버를 통해서 초대받은 양식 문서에 응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응답자는 문서와 문서에 내가 체크해야 하는 필드 부분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제가 아까 양식 문서는 보라색 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라색 바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양식 제출이라는 단추가 반드시 있게 되고요. 이 양식 제출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받는 사람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이제 응답자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응답자는 이제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받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배포를 이제 온라인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수집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 수집한 양식에 이렇게 내부 서버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온라인 폼 센트럴을 사용하실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보낸 파일, 양식 문서에 이름이 생기고요. 파일명이죠. 그리고 언더바 옆에 디스트리뷰트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 서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코드바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리스폰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만든 이 2021 연구 프로젝트 평가표를 내부 서버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네트워크 폴더를 지정한 다음에 배포를 하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응답이 지정한 폴더 안에 내부에 리스폰스라는 폴더로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로 생성이 되게 된다는 거. 각각의 양식 파일입니다. 각각의 양식 파일로 생성이 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해보면 그 사람이 응답한 내역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부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 내에, 네트워크 폴더 내에 생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도구의 배포를 누르고요. 폼 센트럴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계정을 물어보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폼 센트럴에서 바로 오프라인 양식 문서를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 온라인 폼 센트럴에는 최대 2개까지만 양식 문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시고 꼭 이제 유료로 필요하신 분은 유료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양식 문서는 2개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각각의 그 양식 응답은 50개씩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이폼에 미리 등록해둔 그런 이제 평가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직접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서브밋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양식 제출이라는 단추 있었잖아요. 네, 양식 제출 단추를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트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 문서가 오픈되어 있어야 당연히 취합을 해주시는 분들이 내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스폰스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즉 내부 서버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폴더 안에 리스폰스라는 폴더에 이렇게 각각의 파일로 설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폼 센트럴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이 부분에 직접 그 응답이 다 취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합된 응답은 바로 이렇게 보고서처럼 보고서의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네, 아직 손들어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자, 예전에 했었던 건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겁니다. 양식 배포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퀴즈에 응답해 주신 분들의 그런 선호도라든지 또는 핸드폰 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의 성별 비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포트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양식 문서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온라인 양식 문서로 배포를 하실 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쉐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여러분들께 내부 서버를 통해서 직접 이메일 주소를 이제 하나하나씩 쓰는 란이 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 하실 때에도요. 이 쉐어라는 단추를 클릭을 하셔서 이 add collaborator, 즉 그 검토자를 더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때 저 초대를 하시는 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입력을 해주셔서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직접 양식 취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식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주석과 양식 기능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만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실 때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에 알려드리기에는 굉장히 벅찬 분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일부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요. 다음번에 또 세미나가 준비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기능들을 또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PDF 양식 문서를 에크로벳을 통해서 배포하였을 경우에 취합할 수 있는 최대 응답자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에크로벳을 통해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온라인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 배포하시게 되면 최대 50명까지 응답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에크로벳을 통해서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몇 명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요. 정답과 참여해주신 성함 함께 070-7018-199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3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3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일단 저는 그러면 퀴즈 정답을 많이 맞춰주고 계시네요. 역시 참여도가 높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요 에크로벳 관련해서 지금 뭐 박준성님 같은 경우 이제 매뉴얼 보내주달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그 에크로벳 11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퀵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그런 링크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세미나를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에크로벳을 한번 구매해서 좀 써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구매 이벤트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모션 코드를 잘 적어 놓으시거나 혹은 여러분들 메일에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에크로벳 11 스탠다드 버전보다는요, 이제 프로 버전에서 한 6가지 이상의 기능이 이제 틀립니다. 특히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포트폴리오와 같이 플래시와 연동된 기능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기능으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까지 할인을 해준대요. 8월 31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할인을 꼭 받아서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즘은 할인 시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구매나 이런 할인 관련해가지고는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구매 및 문의 연락처를 잘 적어두셨다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틀리신 분이 많은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폼 센트럴보다는 많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정답을 끝까지 열심히 참여를 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IT 의료 분야에 여러가지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알려드리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필요하실 것 같은 기능만 제가 이제 주로 교육했던 내용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이제 키포인트만 이제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런 유용한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월 22일 목요일 시간이 되시면요. 저는 사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샌드위치 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7시에 똑같이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김민경님 왜 손을 들으셨을까요? 네. 궁금하신 점은 왼쪽 하단의 Q&A 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신청하기는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안 되시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린 메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이제 IT 의료 분야에서 마무리
여러분들께 이제 만드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PDF 문서들을 고객 정보 및 기밀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방법을 배워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그 김현지 씨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